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라이브 수학 영역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네, 우리 끝판왕, 네, 정정현 선생님. 네, 남다른 치밀한 열정의 남철입니다. 네. EBS의 또 NCY 우리 남시열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 생각은 아닙니다. 네. 조금 전과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쓰셨어요. 이 수능을 마치고 이렇게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요.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참 특히 더 좀 걱정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년도 저는 이제 6월 모평이 기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6월 모평 이전과 이후로 뭔가 출제 경향이 살짝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도 역시 출제 경향이 살짝 달라진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모평과 우리가 9월 모평을 치러가면서 과연 이번 수능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걱정이 정말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이 그래도 평가원 시험에 정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치러 오면서 이 학생들이 그래도 이게 온도차가 조금 있었잖아요. 6월, 네. 9월이. 네. 그래도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간 정도로 뭐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수능이 끝나고 제가 고3 학생들, 수험학생인 친구들 만나고 나면 선생님 이번 수능 수학 너무 잘 봤어요 하는 친구들 정말 몇 없잖아요.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생님 너무 실력 발휘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아쉬워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어찌되었든 간에 시험은 끝났잖아요.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힘들어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라이브 분석이라는 걸 하긴 하지만 네. 좀 마음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뭐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썼다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제들 또 하나 살펴보면서 또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공통 과목, 네. 이제 선택 과목 순서로 우리 문항별 분석, 네. 또 대표 연계 문항, 네. 우리 정정윤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통 과목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1, 수학 2 이제 기본적으로 비율, 배점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출제 경향 자체는 그대로 이어갔는데 이번에 그래도 두드러진 표현 차이가 이 수학 1, 수학 2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수학 2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추론하고 하는 이야기들보다 이번 시험에서는 수학 1이 조금 더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 객관식 선다형보다는 비해서 이제 단답형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문항 배열 자체가 이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좀 비슷하게 비례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하는 데에는 그래도 조금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쭉쭉쭉쭉 풀고 가면서 나 12번까지 쉽게 풀었어, 13번까지 쉽게 풀었어, 사이에 복병이라고 할 만한 문항이 별로 없지 않았나. 그래서 학생들이 뭐 중간 수준의 학생들과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의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야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앞쪽에 쭉쭉쭉쭉 기분 좋게 좀 풀고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 수학원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이 수학원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네문항, 삼각함수, 세문항, 수열 네문항 이건 기존의 출제 경향들, 비율들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원에서 20번, 14번, 22번 이 세 문항이 조건을 해석하고 나열하고 하는 게 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학원은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학원에서 이제 주요 문항들 한번 살펴봅니다. 나머지 문항들은 잘 풀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14번까지 왔더니 14번에서 도형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 도형 문제 어땠어요? 그림이 없고 조건이 상당히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능에서 출제된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정 자체가 뭐 몇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주어진 사인 b 그리고 넓이 b로부터 이제 길이 b를 먼저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길이 b를 표현하고 나면 도대체 넓이가 최대인 때가 언제일까?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원이 있고 원 밖에 선분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누굴까?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선분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고 반지름을 더하는 이 과정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도형에 대한 관점이 좀 잘 정리되지 않은 친구들 14번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단답형에서 20번. 문제 너무 좋더라고요. 이 20번 같은 경우에는 f의 fx 합성함수 표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났을 때 교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 k값 자체를 계산해낼 수는 없어요. 근데 관계식이 나오죠. 그럼 괄호 안에 들어있는 저 모양을 도대체 누굴까? 저 모양이 f 하트 하는 형태로 표현만 한다면 계산 너무나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해석을 하고 합성함수로 저 상황들을 해석을 하는 그 관점들 길만 잘 찾으면 갔을 텐데 표현이 낯설었을 거예요. 그래서 20번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그런 갈림길이 되었을 것 같아요. 22번 봅니다. 22번은 많이 보도 패턴이잖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제3항, 제5항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3항의 후보들이 나오죠. 근데 제3항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요? 앞으로 역추적하면서 갑니다. 근데 조건 나에서 두 칸 건너뛰고 항의 크기가 같은 건 제3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2항과 제4항 여기에서 또 후보들이 탁탁탁 탈락을 하는데 이게 집에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풀 수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낯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그 쫓기는 시간 안에 빠뜨리는 것 없이 얘들을 전부 다 걸러내면서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2번은 풀었는데 오답률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1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들 14번, 20번, 22번 이렇게 세 문항 살펴봤고요. 이제 수학 2로 넘어갑니다. 수학 2. 수학 1에 비해서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수학 2에서 기존에 출제가 되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힘을 뺀 느낌이었습니다. 수학 2에서도 단원별로 출제 문항수 2문항, 5문항, 4문항 계속 쭉 이어가고 있죠. 근데 21번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1번과 15번 이 두 문항이 여기에서 좀 어려운 문항. 근데 15번은 조건이 겉보기에 꽤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게 도함수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요. 도함수 1차, 도함수 2차. 그럼 이 둘을 가지고 평행이동했을 때 간격만 잘 살펴보면 계산이 있어요? 계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조건 해석하고 이 간격에 대한 생각, 이 숫자에 대한 감각 이것만 있으면 사실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근데 이 21번 표현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떤 순간 마이너스 1에서 포인트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어야 하니까 x 플러스 1라는 인수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차 식이 1차 곱하기 2차. 근데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제 2차식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야 돼. 판별식 쓰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정수 조건 가지고 이제 함수를 추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5번과 21번을 놓고 보면 그래도 21번이 좀 더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수학 1, 수학 2 놓고 보면 수학 2는 그래도 그래프 추론하는 부분들이 뭐 어렵지 않아요. 수학 1이 생각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확률과 통계 갑니다. 확률과 통계는 뭐 이전의 평가원 시험도 그러했듯이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28번, 29번, 30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에 치렀던 모의평가, 6월,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이제 연계 교재에서 다른 과목들보다 이 체감 연계율이 훨씬 더 높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 29번, 30번 이 세 문항 그래도 4점짜리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28번 어때요? 이 9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중복조합의 수 패턴. 근데 이제 경계 양끝 F1, F6 가지고 이게 6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경우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양쪽에 빵 숫자만 고정시켜 놓으면 가운데서 중복조합의 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고 중복조합의 수 쓰면 됩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익숙했을 것 같아요. 29번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 정규분포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칭성과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연계 문항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 29번이 그래도 확률과 통계에서는 4점짜리 대문항 중에 표현 자체가 그래도 제일 생각할 거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30번 동전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6월 모의평가에서도 뭐 봤던 그림이고 봤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적절히 상황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경우를 세는 데에도 복잡한 계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다소 평이하게 그 기출 문항들, 연계 문항들 안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통과목과 확률과 통계
살펴봤는데요. 연계 문항 하나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토예요. fx가 지금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적분 구간에서 저기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자, 왼쪽에 있는 수능 수학 9번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항 4점짜리예요. 근데 이런 4점짜리 문항 정도는 표현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냥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넘기고 나서 정적분의 성질만 이용하면 정적분 계산 한 번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잘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뭐 이 정도 4점짜리 문제는 가볍게 해결하고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에서는 제가 9번 문항 연계로 하나 가져왔고요. 활과 통계 29번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칭성이죠. 근데 이제 F랑 G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얘는 평행이동으로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왼쪽은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지만 조금 더 이제 확률에 대한 이야기로 얘가 정제되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고 어디에 대해 대칭인지, 어떻게 평행이동을 한 건지, 그래서 확률 변수 x와 y가 따르는 정규 분포에서 평균, 표준 편차의 관계들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래에 주어진 확률의 합이라는 것도 숫자가 이쁘잖아요. 대칭성을 이해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던 문제, 그래도 확률과 통계에서 4점짜리 세 문항 중에 가장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29번 역시 연계 문항과 판박이로 닮아있는 모양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저는 수학1, 수학2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남아있는 미적분, 기하는 또 우리 NCY 선생님에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니까 자꾸. 네. 네. 네, 이제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이번 시험이 평이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평이하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네,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적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26번까지는 크게 전반적으로 뭐 바로바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7번부터 고비가 찾아왔어요.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27번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문항은 당연히 이제 4점짜리 28, 29, 30번이었습니다. 특히 계산이 좀 있었어요. 여기 지금 계산이 많다라고 써 있잖아요. 28번이요. 딱 봤을 때 F'이 적분이 바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28번의 상황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 넓이 개념과 연결짓기 위해서 어느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일단 됐다라고 하면 정적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어떻게 이용해야 답이 나올까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나. 특히 이제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분적분을 통해 앞에 이제 적분하면 x가 나와. 이런 방법을 또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9번을 보면 우리 사실 이 미적분 과목의 특징이 작년부터 도형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이라든가 등비급수의 활용이 안 나온 대신에 이 등비급수의 합을 29번에 묶어 있거든요. 29번 앞에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 그 등비급수의 합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항과 공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기출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1의 2분의 k의 k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것을 보고 어느 상황에서 이가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상황에서 플러스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29번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30번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인 A값, B값까지는 뭔가 이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그 극대가 되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뭐 증간표를 이용해서 대수적으로 뭐 도함수의 모가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되는 그 점들을 찾아야 하는 역시 30번도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미적분은 좀 쉽진 않았다, 어려웠다라는 총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하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하도 앞부분에는 생각보다 잘 갔어요. 근데 27번부터 3점짜리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 정사형을 구하는 과정에서 삼수인 점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생각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히려 28번이 이제 9가 나오니까 너무 그림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28번은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 또 종종 선생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문제 포장지를 많이 하나하나 벗기다 보면 생각보다 그 알맹이가 간단하게 답은 나왔다. 그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언급은 안 했는데 이 뒤에 제가 대표 연계 문항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쌍곡선의 정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수능 특강 열심히 풀어본 친구라면 29번 잘 넘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 30번은 우리가 항상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평면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 원이라는 걸 일단 먼저 찾아야 되고요. 동점을 움직여가며 또 벡터의 분해를 이용해서 위치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을 판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체와 정도에 따라 체감 난도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오기 전에 해설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다 만나봤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기아 안국선 선생님을 잠깐 뵀었거든요. 근데 그 안국선 선생님께서 기아의 총평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딱 봤을 때는 어려워 보였다. 첫눈에는 근데 사실 이제 안국선 선생님 제가 표정을 따라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헉 하는 표정이었지만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해볼 만하고 할 만한 문제가 많았다. 라고 이제 총평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과의 약간의 온도 차는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계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적분 27번인데요. 아까 제가 27번이 어려웠다라고 했잖아요. 3점짜리인데. 근데 이 문제가요. 수능 완성 지금 3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17쪽은 실전편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30번이 연계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얘는 덧셈 정리 문제예요. 덧셈 정리 부분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계산해내는 과정에서 합성함수의 미분과 역함수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계산법의 과정들이 변형이 돼서 이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제 디테일하게 쪼개다 보면 그 중에 일부분들이 변형 내지는 확대되었다. 확대 및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연계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9번 4점짜리입니다. 딱 보시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수능 특강 문제였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29번 문제예요. 상황이 그림이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조건 또한 PQ와 PF가 같다라는 이 조건, 저쪽에도 이제 PF와 PQ, 그러니까 둘이 같아짐으로 인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를 이등변 삼각형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조건, 저기서는 삼각형의 닮음이다라는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만 살짝 달랐을 뿐이지. 사실 연계 문제를 따지고 보면 제가 뭐 다른 과목까지 다 토탈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문제를 딱 꼽아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 29번이 정말로 이게 정말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공부할 때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적분 기하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에 채팅창에 올려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친구들이랑 소통하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아까 전에 이제 한 친구가 이번 시험을 쳐보니까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 형태를 보면 사실 이제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말하기보다 문제를 우리가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이거는 이런 기출에 이런 조건이 있었고 이 문제는 이런 기출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 한 두세 문제가 한 문제로 바뀐다거나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 기출에 대해서 정말 이 분석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엔제나 뭐 실전 모의고사들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기 전에 기출 문제들을 좀 충분히 많이, 그냥 특히나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내가 봤던 문제야라는 것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들에서 사실 이번에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발상이 조금 독특할 수 있는 뭐 세네 문항 제외하고는 다 기출에서 봤던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위주로 준비한 친구들, 정리했던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 제가 이제 기하 총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문제를 봤을 때 아무래도 많이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쵸. 평소에 연습할 때에 비해서는 이 수능 날은 더 긴장되거든요. 수학 문제 보면. 문제 겉포장지만 딱 보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아니야? 라고 이제 겁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막상 또 이제 학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용기를 갖고 또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이 문제 할 만한데? 이런 부분도 그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사실 제가 오늘 낮에 네. 네, 생방송을 했어요. 네. 그 분석에 대한 생방송을 하는데 문제를 정말 이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그쵸? 빠르게 이제 보고 이제 분석하는 방송이었는데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가 저도 있었거든요. 문제만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제가 그 수학2의 뭐였죠? 15번에 아마 나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26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때 봤을 때는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26번 이거 조건 확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방송이 딱 끝나고 문제를 이렇게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안국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더 마음에 네.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올려주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오늘 수능을 치르고 온 뭐 고3 학생들보다 뭐 1학년, 2학년의 친구들도 지금 이 방송을 지금 라이브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네,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우선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 평가원에서 발표한 연계나 체감 난이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네, 해보자면 네, 체감 네. 난이도라는 건 사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게 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느 몇 번에서 막혔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려운 문제 3개, 4개 그 난도가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 난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 체감 난도는 공통 과목에서는 조금 학생들이 수월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그래도 이제 객관식에서 그 의외의 복병이 없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10번, 11번쯤에서 탁 하고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13번, 14번까지는 학생들 좀 쭉쭉쭉쭉 나갔을 테니까 시간 안배라는 게 사실 시험장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 때문에 체감 난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 과목은 그러하지만 사실 선택 과목에서 이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 계산량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렵다는 표현을 사실 잘 안 쓰는데, 아까 자꾸 이제 평이했냐라고 걱정하는 그 멘트가 너무 또 마음이 그 친구 마음을 좀 또 헤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정말 실제로도 선택 과목 그 세 과목을 놓고 보자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또 수학에 좀 자신 있고 하는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계산량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적분이 이렇게 쉽진 않았다.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미적분 같은 저도 이제 올해 치러진 6월과 9월에 뭐 사이 난도로 이제 적절히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능이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커뮤니티에 글 쓰는 친구들은 시험 못 치는 친구들이 글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잘 친 친구들이 나타나서 커뮤니티에 올리는 그 글들만 보면 나만 빼고 다 잘 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게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사실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실수한 문제들도 나오고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절대 평이한 그런 형태의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질문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고2 학생이 네. 몇 번 문제를 뭐 어떻게 조금 더 주의 깊게 풀어볼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문제를 골라서 일단 주의 깊게 풀기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미적분이나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일단 다 배운 상황이라면 자기가 배운 과목을 시간 안배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장 경험을 한번 느껴본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 제한을 좀 제한을 걸어놓고 미니 모의고사처럼 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요 오랫동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 뭔가 내가 되게 잘 풀 수 있다라는 물론 자신감은 생기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4점짜리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를 보기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의고사 일단 한번 치러보세요. 2학년 친구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했던 문제들, 뭐 별표 쳤던 문제들, 4점짜리들 내지는 연계 문항들 그런 거 위주로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해서 뭐 오답노트를 적어본다던가 그렇게 공부하면 어떤 문제들이 정말 중요했는지 스스로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이 저런 질문을 했으면 제가 혼냈을 것 같아요.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수능 문제에 거를 게 어디 있습니까? 수능 문제는 진짜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몇 번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에서 뭐 더 중요한 문제 이런 걸 꼽기가 사실 좀 조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말 오래 들여서라도 고민해 볼 만한 문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공통 과목에서 20번, 21번 이런 문제들이 너무 잘 만들어진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번, 2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오래 고민하세요. 그냥 지금 못 푸셔도 그냥 나중에 시간 충분히 들여서 뭐 오늘 고민하고 내일 고민하고 진짜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될 때까지 좀 오랜 시간 가지고 계속 씹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반수생한테도 조언을 부탁드려요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재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수라고 하긴 좀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재수인 것 네, 같은데. 네. 예. 아니면 뭐 지금부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뭐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뭐 그렇게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학교에 이제 걸쳐는 두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겠다 하는 친구라면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긴 호흡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뭔가 그 양적인 공부,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에 너무 매몰돼서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문제를 분석할 때도 그렇고 뭐 오답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고 많은 양을 이제 반복해서 돌리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질적으로 깊게 사고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한 문제 푸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오늘 하루 내가 공부했는데 한 4문제 풀었는데 한 4-5시간이 그냥 갔어요. 네. 근데 그게 수능에 임박해서는 뭐 잘못된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친구라면 그거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치열쌤이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조금 개념이 있고 그래도 수학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안 하진 않았던 친구라면 그렇죠. 이야기고요. 네, 네. 아니 뭐 이것도 학생의 등급대, 학생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치열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수능 개념 촬영 갓 들어갔잖아요. 네. 수능 개념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념 공부, 수능 개념부터 다시 하고 수능 특강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들 푸셔도 되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저는 한 내년 3월까지는 뭐 남아있는 한 4-5개월의 시간들 진짜 개념 공부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네. 문제 푸는 거 그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문이 왔는데 아까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인 것 같아요. 예비 고3이래요. 근데 이제 미적분까지 배우긴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기출 분석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을 막 해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수능 문제를 정말 시간 잡고 다 해봐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끝까지 모든 그 고난도까지 다 한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치르겠다? 아마 그 전에 분명히 그 수능 문제들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 그 기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가 한번 다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능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질 거다. 예비 고3 학생이라면 네, 많이 틀려도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쭉 풀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 이제 질문 올린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또 계속 소통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네. 정말 많이 애쓴 친구들에게 저희 이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수능 끝날 땐 얘기합니다. 수능 끝날 때는 수험생들한테는 절대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야 수능 정말 중요해 공부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수능이 끝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인생이 있어서 수능이 그렇게 100%가 아니다.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능 외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는 정말 많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여러분 실망했던 것들, 뭐 오늘 내가 뭐 한두 문제 실수했던 거,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만, 너무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는데 네. 인생은 테트리스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트리스. 이 테트리스 게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내가 바라는 블록이 때 맞춰서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블록이 내려올지도 몰라요. 기다리고 있던 블록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블록을 잘못 쌓는 순간들도 옵니다. 근데 이 잘못 쌓은 블록 이것만 너무 후회하면서 그 시간에 갇혀 지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블록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블록들을 잘 쌓아가다 보면 재밌게도 내가 잘못 쌓았던 블록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매일이, 매 분이, 매 초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능은 오늘로 끝이 났지만 사실 입시는 아직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야 어떠하든
고개 푹 숙이고 기운 없어서 이렇게 매일 맞이하지 마시고 뭐 할 만큼 했다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내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니까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F? 저는 T입니다. F고 딱 T인데 전 멘트가. 사회화 된 T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같은 마음입니다. 네, 고생했다는 이야기 네,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었고요.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는 이제 여기까지고 우리 따뜻하게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습니다.